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결국은 신분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고려시대의 신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양인과 천인.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분제도를 양천제라고 합니다. 다시 양인은 지배층인 정호와 피지배층, 별도의 역을 나라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백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정호는 뭐냐? 문반, 무반. 엄밀히 말하면 고려는 문산제, 무산제가 있었으나 사실상 무산제도 문관들이 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양반, 조선시대처럼 정확한 의미의 양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양반을 이야기하고요. 관직에 나가는 관리들, 그리고 중간 지배층, 그러니까 중앙관청에서 하급 공무원 또는 지방의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배층을 정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들은 직역의 대가로 토지를 받고 신분을 세습받습니다. 문무 양반은 관료, 고위관직에 오를 수 있는 계층,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대에 걸쳐 가지고 높은 관직에 오르면은 지난 시간에 봤던 문벌이 되는 거죠. 이런 지배층들은 고려시대에 이제 귀족이라고 불리는 이런 세력들은 고려 전기에는 문벌 귀족, 그 다음에 무신 직공계는 무신들이 이제 귀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려 후기 몽골 간섭기에는 권문세족이라고 불리면서 지배층을 형성해 갑니다. 중간 지배층은 중앙관청의 말단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서리,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향리, 그리고 궁중에서의 궁중 업무를 담당하는 남반, 그리고 군인들 중에서 하급 장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간계층, 중류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중류층 중에서도 상층 향리라고 불려지는 세력은, 위쪽에 있었던 세력은 과거 시험 봐가지고 중앙관직에도 올라가서 또 정호층, 양반층, 귀족으로 포섭될 수 있다는 거,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또 특징이죠. 고려사회가 그만큼 좀 열린 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상층 향리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나갈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배층인 백정과 천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백정은 말씀드렸듯이 양인입니다. 양인. 이 사람들은 향 부곡소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양인이고요. 일반 군현에 사는 사람들도 양인입니다. 그런데 향 부곡소 주민들은 좀 더 차별을 받았다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천민은 말할 것도 없이 노비죠. 노비는 공노비, 사노비가 있고,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백정은 특정한 직역을 부여받지 않은 일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대다수가 농민이고요. 조세, 공물, 역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 볼 수 있습니다. 주로는 잡과를 봐가지고 무관으로 나가든 잡과를 봐가지고 공문으로 나가든지 하겠죠. 그 다음 향, 부곡, 소 주민들. 향, 부곡, 소 주민들은 신분상 양인 맞습니다. 근데 백정보다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요. 학교 입학이나 과거 응시도 제한됩니다. 차별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노비는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 부모 한 명이 노비이면 자녀도 곧 노비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한 명이 천민이면 곧 천민이다. 일천즉천이라고 합니다. 일천즉천제도.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되어 있죠. 공노비는 다시 입역노비. 그러니까 이건 관청에 들어가서 입조해서 일을 하는 노비는 입역노비. 그 다음에 바깥에 살면서 몸값, 몸신, 세금공
몸값을 내는 노비인 외거노비로 나눠지고요. 개인의 노비인 사노비는 그 주인집에서 살고 있는 거느릴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노비는 솔거노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따로 사는 노비는 외거노비라고 부릅니다. 시경에서 마당새야 라고 불러서 나오는 노비는 솔거노비. 개똥아 불러도 대답 없는 노비는 먼 마을에 살고 있는 외거노비. 고려의 신분 구성을 표로 정리해보면 보기와 같습니다. 양천제로 나눠지고 양위는 다시 지배층인 정호와 피지배층인 백정, 향, 부곡, 소 주민으로 나눠진다. 정호는 문무 양반 관료와 중앙의 서리, 지방의 향리, 그 다음에 궁중의 남반, 하급 장교 등이 있다. 천인은 대부분 노비다. 고려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이나마 신분 상승이 가능한 나라였다. 향리는 과거 시험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과거에 합격해서 중앙관리가 될 수 있고요. 군인들은 전공을 세워서 무관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백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잡과 과거 시험 볼 자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격하거나 또는 군인으로 선발될 수도 있었고요. 외거 노비는 몸값을 좀 많이 내고 해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백정으로 신분 상승 가능했고, 향, 부곡, 소 주민들은 신분 해방운동, 망이 망소의 난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처인 부곡민들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몽골군과의 항쟁 과정에서 몽골 장수를 죽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군인으로 승격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사회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이긴 했지만 골분제 사회처럼 완전히 하드한 딱딱했던 그런 신분제 사회가 아니라 다소 개방적이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고려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현대를 제외하고요. 가장 여성의 지위가 높았던 나라였습니다. 남존여비 사상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뿌리 내리게 된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 여성은 특히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정치 사회적인 활동이야 여전히 제한돼 있었지만 가정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남자들과 지위가 대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만 호주가 되는 게 아니라 여성이 호주가 될 수도 있었고요. 호족에 남자 먼저 쓰고 여자를 나중에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순으로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위도 처가의 호족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외손자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외손자 사위에게 별도로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무시험으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음서제도 자기 아들들이 다 관직에 나갔어. 그러면 이 음서 혜택을 굳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사위에게도 물려준다는 거죠. 줄 수도 있었다. 그 다음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남성과 거의 대등하게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 선생님은 그 가장 큰 배경이 이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재산을 똑같이 나눠줍니다. 여성들도 경제권,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처럼 재산 없이 남편 아버지 눈치 봐야 되고 결혼해서는 남편 눈치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아들 눈치 봐야 되는 그걸 삼종지도라는 식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제적인 배경이 있으니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아울러 조선시대처럼 여성의 재가를 금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재가도 자유로웠습니다. 또 재혼한 여성의 자녀라고 해서 관직에 나가는데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조선시대는 여성에게 실현의 시기죠. 조선시대는 여성들이 재가를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관직에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고려는 그러지 않았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났네요. 10분도 안 돼서 끝나긴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